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것 같으면 변호사 도움받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진짜 안 했는데 억울하게 자신이 강제추행범으로 몰릴 만한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강제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또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 동탄집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이다 아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어떠한 이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이 될수록 이런 성범죄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여름에는 이제 성범죄가 많아집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제 4월 정도부터 성범죄 많아지고 뭐 7, 8월쯤 되면은 약간 성수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성범죄는 많아지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옷차림도 좀 짧아지고 노출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고 앱이 여러 앱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카찰, 몰카 이런 것도 진짜 많죠. 여름철에는 성범죄 사건 수가 정말 많아집니다. 겨울에 비해서. 오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미와 성립 요건. 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강제추행이죠. 이게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좀 스킨십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흔히 생각하는 추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 클럽에서 아니면은 뭐 워터파크 이런 데서 여자들과 놀다가 뭐 엉덩이나 이런 허리 이런 데를 이제 상대방 동의 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추행인가요? 법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사람을 추행해야 되는데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어요. 나는 그냥 엉덩이만 만졌고 허리만 감쌌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추행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이제 뭐라고 인정을 하고 있냐면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별도의 요건을 만들어서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평가가 되면 그거를 강제추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그 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 겸 추행 행위로 보고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해요. 예전에 동탄집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이다 아니다. 그 금상집 성추행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막 CCTV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게 강제추행이냐 아니냐 갖고 굉장히 언론에서 떠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CCTV 장면을 보시면 남성분의 손이 여성분의 엉덩이를 스치듯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되는데 그 남성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이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야, 저거는 그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통로가 좁아서 손이 닿았을 뿐이지 여자를 만진 걸로 보기는 어렵다.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 저게 무조건 다 추행이 되느냐 이런 논리, 이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로서는 여자의 엉덩이는 예민한 부위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부분이다. 저기에 손이 닿았으면 저건 추행이다 라는 그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남자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됩니다. 그 엉덩이라는 부위에 손이 닿은 이상 일단 그 자체는 추행 행위가 되는 게 맞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그 남자가 과연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는지 이게 쟁점이 됩니다. 이 남성분이 정말 길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본인도 모르게 닿았다라고 하면은 비록 그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성분이 충분히 손을 피하거나 몸을 좀 틀어서 여성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이 이렇게 지나가도 뭐 상관없겠지라는 생각 또는 아주 조금의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도 이거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강제추행죄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성분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당시 CCTV 상으로도 거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어떠한 이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CCTV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만약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진술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진술로 다투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강제추행죄도 인정되는 경우랑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사안마다 사실 다른데요.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여자의 뭐 엉덩이, 허벅지, 허리, 가슴 이게 좀 뭔가 누가 들어도 좀 예민한 부위를 만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이제 여직원을 격려차
이렇게 어깨를 두드렸다라든지 어디 뭐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팔목을 잡고 끌었다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에 여직원이 이걸 불쾌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신고를 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은 남자 상사가 여직원의 이제 경조차 임해서 이렇게 여직원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게 등을 쓰다듬으면요, 그 여자분들 옷이 얇기 때문에 등에 그 속옷이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나 이것 때문에 성적 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경우에는 또 추행이 인정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자들의 옷이 두껍고 겨울철에 외투를 입고 그 위로 등을 쓰다듬었다, 그럼 같은 행동이어도 이거는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실제 사례 있으실까요? 네, 사례 맞습니다. 클럽에서 엉덩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성분이 자기 민감한 부위가 터치가 됐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고요. 이분은 만지지 않았다,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스친 것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강제추행이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그때 CC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술 대 진술 싸움이었고, 경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무고하면서까지 이거를 고소했을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요, 곰탕집 성추행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껌인가 뭐 그거를 이제 고르려고 이렇게 수그리고 계셨고, 이 남성분은 그 뒤로 이제 그 좁은 틈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직원이 너 내 엉덩이 만졌지 이래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사건화가 된 건데요. 처음에 의뢰인이 상담이 오셨을 때는 자기 진짜 억울하다,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거기가 좁아가지고 손이 엉덩이에 닿은 거지 내가 만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 내부니까 CCTV가 있으니까 한번 CCTV를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CCTV를 좀 확보를 해봤고, 실제로 되게 좁았어요. 실제로 되게 좁았고 성인 2명이 나란히 갈 정도의 폭은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 약간 몸을 이렇게 틀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까지 보였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을 제가 인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남성이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이렇게 트는 게 CCTV를 확대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틀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여자 엉덩이를 만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거 확대된 장면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본인이 손 의지를 갖고 손을 틀었는데 이거 안 만진 거 맞아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거였고 또 걸리면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결격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바싹 엎드려 빌었고 결국에는 합의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어요. 반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방에서 여자 종업원과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의뢰인은 술에 취했고 종업원이 이제 술을 갖고 또 들어왔는데 저희 의뢰인이 여자 종업원에게 뒷목을 이렇게 이제 만졌어요. 그래서 여자 종업원이 불쾌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저희 의뢰인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뒷목을 만졌는지 어딜 만졌는지 뭐 기억도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경찰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뒷목을 잡은 게 맞았어요. 뒷목을. 그러면 뒷목을 잡은 걸 강제추행이 되려면 이게 기습추행이 돼야 되고, 이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뭐 엉덩이나 허리, 가슴과 같이 누가 생각을 해도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를 만졌으면 그건 추행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뒷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경찰 조사 동석을 해서 경찰한테 이제 그런 취지로 진술을 좀 했더니 담당 경찰이 이 명백한 추행 사건을 부인하시냐고 흔히 말하는 쪽을 좀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닌데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계속 그 입장을 유지를 했고 의견서도 냈죠. 그런데 경찰은 여전히 검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찰에다가 경찰 수사를 좀 비판을 하고 기습추행 법리 가지고 의견서를 냈는데, 검사가 저희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거 강제추행 불기소 폭행으로 제명을 바꿔서 구약식 벌금 100만 원으로 이제 처분을 했죠. 피해자가 합의금을 2천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자기 추행당했다고. 근데 그게 제명이 폭행으로 바뀌니까 100만 원만으로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또 벌금 100만 원 내느니 합의금 100만 원 주면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안 받거든요. 벌금 100만 원 내느니 합의금 100만 원 내고 자기 정가 안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내고 공소기각해서 정가 안 만들고 사건 마무리됐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그 피해당한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 강제추행도 사실 CCTV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추행당한 사실을 누군가한테 뭐 카톡으로라도 메시지를 남겨놓든지 아니면 일단 그 즉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112 신고 내역을 남겨놓든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만약에 추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범죄 현장이 담긴 그런 명백한 CCTV가 없다면은 결국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이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가해자의 경우에는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메모를 해두어야 됩니다. 특히 이 추행자의 핵심은 결국에는 가해자가 스킨십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스킨십에 이를 때까지 나누었던 대화 같은 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있다면 그거는 절대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를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도 되게 중요하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강제추행죄는 어찌됐건 성범죄거든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전과가 남으면 최소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취업 제한이라든지 뭐 신상정보 공개 고시라든지 여러 부수 처분이 붙고, 그런 부수 처분은 본인 생활에 생각보다 많은 제약을 가져와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 강제추행한 게 맞아, 나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과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잘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강제추행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같은 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CCTV가 있다면 그 CCTV 내용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하고 결정하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경찰도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경찰도 결국에는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고, 그 증거에 의해서 혐의에 대한 유무 판단을 하는 것 뿐이고, 그거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것 같으면 변호사 도움받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진짜 안 했는데 억울하게 자신이 강제추행범으로 몰릴 만한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강제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혐의 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